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서울신문에서 나온 단독 보도가 뭐냐면 이탈표를 봉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권 내부의 검토가 지금 예전에도 저희 첫 번째 그 특검법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본인이 출석은 하되 가서 기표를 하지 않은 방식을 여권 지도부가 이번에 좀 진작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기표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출석은 왜냐하면 지금 정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출석은 하되 기표소를 가지 않고 자기 그 명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명패만 그냥 두고 나오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투표장에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어떤 행동할지 모르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정치가 형해화돼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정말 실행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고 하다면은 각 세계 언론의 해외 토픽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국민의 분들이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현장에서 투표를 위임받은 투표를 그렇게 행사한다? 그거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 명패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기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그거를 뭐 이른바 당론으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 그럼 진짜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이고 그 자체를 부끄러움 없이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서 그런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패만 집어넣고 대통령 뜻에 충성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 생기는 거 절대 기소하면 안 되니까 특검법 방패막이나 해라. 그런 수준의 정치를 하려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까? 네, 물론 이제 아직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긴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과거에도 사실 썰처럼 돌아다녔던 이야기인데 이번 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해당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사무처로부터 이런 방식의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확인을 한 거네요. 누군가는 검토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이제 투표는 명패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 투표용지를 넣어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사에 따르면 검토는 했다. 라는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간 수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법 국면에서 민주당이 좀 다양한 수를 고민 중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보도가 되는 상성 특검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 본체 가지고는 통과가 입법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설 특검법이라는 건 이미 입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만 하게 되면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뭐 기간도 짧고 파견 인력이 적긴 하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단건으로 상설 특검법을 도입하여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한번 기소 여부를 따져보자 이런 식의 좀 그 반향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지금 방금 시작했겠네요. 10시부터 시작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그 상설특검법 그 국회 규칙을 바꿔서 모두 7명 아니겠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 4명을 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여야 나뉘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칙을 바꿔서 이르면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의무 규정입니다. 3일 안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거 의무 규정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최민희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차일피일 미루고 뭐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한다. 임명장을 안 준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돼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탄핵이 먼저 올 수도 있겠다. 특검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든 상설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장 기자께서는 보시는 건 거죠. 저는 그러지 않을까요? 일관성이 있다면? 뭘 해도 이렇게 막혀있는 국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답답함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 25번째 거부권 국면을 뚫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를 찾아낸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진짜 좀 반드시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최대 파견 검사 5명 그리고 최대 파견 공무원 30명 수사기간 6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달입니다. 게다가 이제 물론 연장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30일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대 석 달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건으로 만약에 상설특검이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에 예를 들면 뭐 세관 마약 사건이라든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례로 상설특검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체가 된 큰 의혹들의 백화점식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활로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셈법이지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썰어서 하는 방식.
저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엔 자료가 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로에서 하나의 방식으로라도 무언가를 하는 게 지금 공수처 수사에 약간의 동력을 좀 부어넣을 수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발 좀 그것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도 국조 추천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도 불러요. 그럼 나올 것 그래서, 같아요, 명태균 씨는. 나오죠. 100% 예. 이제 나오죠. 그 사람 100% 나옵니다. 현란한 발언들로 아마 동접 20만 30만 찍을 겁니다. 예, 명태균 씨는 합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명태균 게이트도 국조를 좋은 제안이신 것 하시라. 같아요. 예, 이게 예. 지금 최혜병 특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예, 쌍으로 어차피 쌍특검이니까 쌍국조 이렇게 아니, 가는 게 저는 선배 어떨까. 얘기했다가 갑자기 명태균 씨가 선거 나오는 게 생각이 명태균은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선거 포스터 같은 느낌을 갑자기. 맞아요. 예. 예.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습니다.